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 타운 측으로부터 최종 허가가 나온 대로 올해 가을 리치필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지난 21일 공동으로 인천공항 환승 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취항하는 대한항공 A380 차세대 항공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맨하탄 쉐라톤 호텔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공동으로 인천공항 환승 설명회를 열고 뉴욕과 인천을 잇는 대한항공 A380 차세대 항공기를 소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와 한국계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인천과 중국 35개 도시, 일본 27개 도시, 미주 지역 20개 이상 도시 등 세계 170여 개의 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뉴욕, 뉴저지 시민들이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쪽을 보다 편리하게 환승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한 주류사회 여행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환승할 때 둘러볼 수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1시간 내에 다른 도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루 체크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짐을 승객이 24시간 내에 찾지 않고 바로 시큐리티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른 타 경쟁공항보다도 월등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A380 차세대 항공기 2호기 도입에 따라 인천과 도쿄, 인천과 홍콩에 이어 8월 9일부터 인천과 뉴욕을 잇는 A380 항공기를 투입해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아마 이코노미는 세계에서 제일 넓은 앞뒤 좌석 간격을 가지게 될 것이고 2층은 전층이 비즈니스로 이용이 됩니다. 그 외에 라운지 시설이라든가 각종 편의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세계 최초 기내 면세품 전시 공간을 겸비한 A380 항공기는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3회, 9월부터는 주 7회 투입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리치필드 타운 측으로부터 최종 허가가 나오는 대로 올해 가을 리치필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최근 리치필드의 한 상용 건물과 리스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5,350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 건물의 새 회관은 현재 회관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뉴저지 상록회 측은 현재 리치필드 타운 측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가을에 회관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리치필드 슬로컨 애베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5,350 스퀘어 풋인데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많은 새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모든 그 꿈들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 회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렌트 비용은 유지 비용만 1년에 5에서 6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이명석 회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회관을 확장 이전하지만 그만큼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인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990년 설립된 뉴저지 상록회는 55세 이상 1,6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사회복지상담센터와 비상식량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정국이 10% 넘는 지점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26일 전국 3만 1,000여 개의 지점과 사무소 가운데 3,600여 개를 조사해 폐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정국은 기존의 지점을 닫는 대신 상점이나 시청, 커뮤니티 센터 등의 새 지점을 설치하는 식의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미 전역의 우체국은 3만 8천 개였지만 그동안 7천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몇 년간 직원을 대거 감축해 미화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줄였지만 지난해 적자는 무려 8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 상환 불이행 상황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인 데드라인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25일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며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해릴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2조 7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2012년 말까지 부채 상한선을 2조 4천억 달러 증액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인상안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리드의 협상안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진지한 구조적 개혁안을 담고 있지 않다며 재정 적자와 빚을 이끈 가장 큰 요인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너의 새로운 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2천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우선 올해 말까지 부채 상한선을 1조 달러 늘린 뒤 의회가 세제 개혁과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을 승인할 경우에 한해 내년 말까지 다시 부채 상한선을 1조 6천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입니다. 한편 미국인 3분의 1 이상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경제 사정이 악화됐으며 야당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응답은 37%였는데 이는 이전에 비교해 6%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응답자들 가운데 65%는 공화당 진영에도 일자리 문제에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52%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90%나 됐으며 85%는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80%는 일자리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민주당 지지 세력은 지난해 53%에서 22%포인트나 감소해 31%를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 사법당국이 연쇄 테러 용의자를 테러 행위가 아닌 반인륜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용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는 당초 알려진 21년이 아니라 최대 30년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르웨이 검찰 관계자는 26일 경찰이 브레이비크에 대해 2008년 법제화된 반인륜 범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 스툴라 헨레이크 외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대테러법 적용에 대해 언급했지만 다른 혐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5일 마약 거래와 인신매매 등 국제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조직범죄 퇴치 전략 보고서에서 21세기 국제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동맹국이 이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중점 겨냥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는 마약 밀매, 인신매매, 미립국 알선, 불법 무기 거래,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범죄 등이며 이 밖에도 국제범죄 조직이 국가기관에 잠입해 부패를 조장하고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백악관은 북한의 정부 조직이 미국 화폐 위조에 관여하는 범죄 네트워크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달러화의 고유한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야쿠자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인 카모라, 멕시코의 로스세타스, 브라더 서클 등 4개 국제범죄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서류 미비 대학생들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주 드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드림 법안 패키지에 포함된 정부 등 공공자금의 학비 지원 내용을 한 법안에 서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학생 중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 가주 거주자 학비를 지불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학생들도 장학금 등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드림 법안이 시행되면 UC와 캘 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 체류 학생 4만여 명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태환 선수가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4위를 차지하며 0.04초 차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박태환은 26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4초 92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라이언 록티가 1분 44초 44로 금메달을 땄고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와 세계기록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은메달과 동메달을 가져갔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3위 비더만에게 0.04초 뒤져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 체류자 고용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북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잇따라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E에 따르면 지난 2008에서 2009 회계연도에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 고용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만 7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용주들은 사실대로 작성된 I-9을 작성해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잘못 작성된 서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저 110달러에서 최고 1,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ICE는 종업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연방정부의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과는 이메지라는 협약을 맺어 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노동 착취 등의 목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의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 규모나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불법 체류자 직원 1인당 최저 375달러에서 최고 14,0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이나 사업차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미 영주권자나 이중국적 상태의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세무당국이 탈세 행위 적발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한국국세청은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들이 늦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한국 내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국세청 국제세원관리 담당관실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미주 한인 등 일부 재외동포들이 한국 내 세금 보고 때 납세자 번호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돼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올바니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순회영사 활동을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구비서류 지참이 요구되니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뉴욕 한인탁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뉴욕 탁구장에서 미 동부 지역 탁구 동호인들을 초청해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등 총 5개 지역이 참여합니다. 탁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인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찬양 사역자 박종호 초청 찬양 집회를 갖습니다. 뉴저지 순복음 영산교회는 버질 레베뉴 리치필드에 위치합니다. 문의는 201-945-13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태권도에서 제2차 썸머 농구 프로그램 및 기타 교실을 개최합니다.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고 음악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이번 썸머 프로그램은 농구 강사 2분과 기타 강사 1분이 4학년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소수정예로 정성껏 가르쳐드립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에이스 태권도로 문의 바랍니다. 퀸즈 크로싱몰이 처음으로 오베 프라자를 도시 해변으로 탈바꿈시킵니다. 이번 이벤트의 테마는 컬러풀 썸머 비치이며 테이블과 비치 파라솔, 수영장과 인조 야자수 나무를 포함한 다채로운 컬러풀한 데코레이션들이 여름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이번 도시해변 이벤트는 7월 22일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너한테 꽂힌 나 하나로 족하지 않합니다. 웃기는 남자 데이비드 세다리스의 코믹 잔혹 에세이. 데이비드 세다리스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유머 작가로 손꼽힙니다. 2004년과 2008년에 그래미상 오디오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작가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이며 인기 있는 라디오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의 6번째 에세이집으로 2008년 전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으며 장기간 아마존.com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사 칼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지국을 개설한 AP통신이 최근 보도한 특집 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청년들을 평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북한은 현재 조용한 디지털 혁명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포털 사이트도 있고 이 트위터도 개설되어 있으며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인민대학습당 등 교육시설에 첨단 IT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AP통신이 북한 내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또 평양 시내에서도 마음대로 아무데나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취재 끝에 내놓은 기사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특집 내용이 나타나는 장소들을 보면 그들의 그 선전도구로 자주 사용되는 곳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조용한 그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폐쇄적인 국가라 할지라도 이 세계적인 디지털 물결을 피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폐쇄적인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정권 유지 차원에서도 IT 산업의 발전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IT 산업이 민간 산업 차원으로 확대가 되고 또 일반화 과정을 거쳐서 더욱 많은 인구가 사용하게 될 때 결국 국제화를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AP는 그러나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은 아직 제한적이고 북한의 젊은이들은 인트라넷,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자체 사이트에만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넓고 광활한 인터넷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아직 멀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한 국제화나 현대화가 앞당겨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디지털 혁명이 꼭 긍정적인 목적인 이 효율성을 나타내는 그런 데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란 우려도 듭니다. 디지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첨단 기술에 의한 공격성 무기로 변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적대 국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간 북한이 한국의 국가기관과 또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로도 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그 소식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그 정찰국 소속의 사이버 부대에 사이버전 병력을 3,000명이나 확충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남한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민간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해킹 공격 작전을 총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들이 육성하고 있는 우수 IT 인력을 모조리 해커 부대로 징집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이 IT 발전에 대해 그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7월 26일 날씨입니다. 구름 끼지만 맑은 날씨 되찾으며 다시 9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 이어지겠는데요. 최고기온 90도, 최저기온 69도입니다. 27일 날씨입니다.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기온 87도, 최저기온 7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인수 원장님께서 광견병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지닌 동물의 타액을 통해 우리의 상처난 피부를 통해 침투하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1개월에서 3개월의 잠복기를 거쳐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물을 보거나 물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삼키는 근육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심각한 경우에는 환상이나 경기 등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예방주사가 나와 있으며 3번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1차는 첫날, 2차는 일주일 후, 3차는 3주에서 4주에 맞게 됩니다. 특히 여행 중에 동물들에게 음식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현 변호사님께서 미디어 오보 관련 대표 케이스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I'm always amazed how the public is unaware of what actually happens in a courtroom. And I'm really glad for this documentary on HBO about hot coffee that informs the public as to what truly happens in a lawsuit. The McDonald's case is a classic example of how the media misrepresented facts, and as a result of it, people received the wrong impression about that case. That case actually involved a serious permanent injury.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person was very little. The punitive damages was nothing to McDonald's, and none of that was actually reported to the public. It's very important that you're aware of the true facts in any lawsuit. 이상으로 KN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